반갑습니다. 메라텍 사업가 문장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요. 오늘 같은 날은 외지에 부산 안 사는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합니다. 이런 비가 오는 날은 해운대나 공정에 앉아서 사장님 마이크. 창넓은 찻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생각하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야 될 이런 좋은 날씨, 이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고요. 부산은 햇빛이 있으면 햇빛이 있어서 좋아요. 부산 안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에서 한 일주일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앞에 강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다른 장소에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너무 조금도 아니고 너무너무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잠시 들어보실 건데요. 오늘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이전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최소한도 서울의 S대학, 조금만 더 했으면 미국의 H대학을 갔겠다. 왜?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지금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억하면 제시치고 엄마 오라, 아 대학에는 엄마 오라는 안 하죠. 억하면은 뭐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하고 외웠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쉽고 답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은 듣다가 이만큼 들으면 됐다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왜냐? 제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론인데요. 그쪽으로 기계리 돼요. 오늘은 조금 더 귀를 열고 흥미진진하게 들으셔도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죠. 요즘 분들, 여러분들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난 잘 치료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속으로 골병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고혈압이 중요한지 이번에 알게 됐네요. 5월 17일이 세계 고혈압의 날이에요. 이렇게 세계인들의 또 그럴 만한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고혈압 약이에요. 또 그와 관련된 고지혈증 약. 그래서 이 고혈압이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 느낌이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병이 고혈압인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30대 이상을 다 카운트를 하면 약 전체 인구의 30%가 고혈압이 있는데 50을 넘어가면은 60대 이상 되면 5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50 이상 살고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경화증이나 뇌졸중 이런 엄청난 병들을 불러오는데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적절한 치료 시 10에서 30%의 사망률을 감소. 이게 치료 잘 된 게 아니고요. 사망률을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특히 고혈압의 경우는 장애가 남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는 만큼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지 병을 치료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다녀보면 이전과 달리 혈액 투석하는 병원도 너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불편한 이게 마비가 오신 분들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질병들이 많아졌고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을 살려놨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라도 살아가게 만들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완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병은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치료는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 치료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올까 봐서 그것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표에서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고혈압 유병률이 저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에는 이렇게 초록색 글씨 남자예요. 이 여자는 점점 더 높아요. 여자가 하도 속이 막혀가지고 여자가 더 높네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거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고혈압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 원인이라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얘기할 때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얘기고, 특발성이다 이러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수치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120에서 80이면 뭐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절대로 평균치로 말할 수가 없고 다수결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몸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세계에 수천만 명의 조사를 해보니 그냥 이 120에 80이 제일 그냥 평균적으로 살더라 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혈압이 180에 150에 이런 게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0에 60인 사람도 정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처 몰랐을 때 어떤 일을 범하느냐 하면,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180이네? 빨리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겠네. 100으로 떨어뜨려.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저혈압이고, 또 100에 60인데 너무 낮아, 90에 60 너무 낮아, 올려줘야 되겠다고 약을 쓰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근데 그런 분들을 일반 이런 이제 세상에 살면서 물으면 저는 혈압이 낮아요 또는 어떤 분은 높아요 하는데, 낮아서 또는 높아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이러면 뭐 어떤 분은 뭐 어지럽고 뭐지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그냥 이 평균적으로 통계를 낸 수치로 120, 80이다 120, 80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건 너무너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약도 평균적으로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쇼크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몸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주죠. 뭐 똑같은 약을 썼는데 이 사람 이런 건 이 사람 문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좀 있어요. 나는 110에 70인데 혈압이 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재봐요. 혈압이라는 것은 재면 재일수록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기준이라는 게 보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재라 두 번 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혈압이 높고 약간의 민감한 사람은 재면 재일수록 혈압이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혈압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재지 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근데 저희들은 2시간마다 재고, 막 혈압 좀 문제 있다면 2시간마다 재고 1시간마다 재고, 그럼 한자는 내가 점점 나빠지는가 보다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잘 된 건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종류, 여기서 이제 본대성 고혈압은 원래 이 사람은 180이다 뭐 이런 사람들, 원인을 모르게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차성은 다른 질병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임신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요 여기에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기전,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 의한 혈압,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레닌 안지오텐신 기전, 그 다음에 교감신경, 이거는 지금 들으시면서 듣고 이해하시고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몸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마음 먹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우리 신체 내에서 다 일어나는 혈압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원이고 근본이고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전부 다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나의 혈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메나테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온몸을 시스템으로 봐라.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머리 문제가 아니라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혈압이 그냥 내가 체크돼서 높으니까 혈압약을 먹고 낮춰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내 몸 안에서는 복잡한 일이 일어나며 그 복잡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애가 누구냐 라는 것을 아시면 더욱더 글리코를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한쪽씩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콩팥으로 피가 오잖아요. 동맥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심장에 피가 왔는데 어느 날 피가 좀 적게 오네. 심장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뭐 비상사태가 어디가 생겼는가 보다 해가지고 얘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혈류량이 적은지를. 누가 알아챌까요? 손모가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가지고 내 몸에 어디인가 비상, 얘는 알아요. 벌써 비상이 왔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레닌을 분비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또 내 몸에서는, 간에서는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아무 말 없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혈압이 떨어졌거나 내려갔거나 할 때 얘들의 기능이 이제 완전 변화가 되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아까 이 심장에서 분비해 놓은 레닌이 얘도 혈관을 쭉 타고 다니고 얘도 혈관을 쭉 타고 다니다가 얘를 딱 만나면 얘들이 손을 딱 맞잡고 이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만드느냐?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변화를 시켜요.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 혈관 안에 수백 가지의 물질들이 돌아다니는데 얘가 레닌이 어떻게 안지오텐시노겐을 알겠어요? 손모가 알아요. 돌아다니면서 안지오텐시노겐이 왔네 라고 딱 되면은 둘이가 딱 손잡고 요것을 요렇게 만들어 버려요. 변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시노겐, 그럼 이제 안지오텐시노겐이 텐신 1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폐에서 분비,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쭉 혈관을 타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폐에서 분비되는 ACE, 요거는 효소인데 요게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혈압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우리 체내에서 분비되는 효소예요. 얘를 만나가지고 얘를 만나가지고 다시 안지오텐신 2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 이론이에요.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혈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만나가지고 손잡고 다른 걸로 만들고 변환시키고 이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AC라는 것이 나와서 요거를 2로 만드는데 얘가 이제부터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안지오텐신 2가 혈관에서 일하고 혈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지만 혈관에서 일하고 내하수체에서 일하고 부신피질에서 일하면서 이제 혈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혈관에서 일하는 안지오텐신 2는 이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물론 혈관을 이완하게 만드는 것도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러면 이만큼 이 굵은 파이프에 여기 쫄아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물이 지나가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일이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뭐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런 경우 같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박동으로 내보낼 때 그 힘인데 그것이 혈관에 탁탁 부딪히는 저항이 혈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게 보내야 되니까 혈압이 좀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에 수축을 하면. 그래서 좁아진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 부담이 더 많이 가겠죠. 더 세게 쳐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지오텐신 2가 혈관에 이런 일은 주로 어떤 때, 위급한 때는 어떤 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출혈을 많이 했다. 이럴 때는 내가 센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변두리로는 피를 좀 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말초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 다음에 폐나 간, 머리 이런 데는 피가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출혈을 많이 했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 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좀 멀리 있는 혈관으로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자심실에서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가 힘이 들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후부하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어쨌든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데는 힘이 든다. 혈관이 수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축했는 대로 보내려면 힘이 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하수체에서 일하는 안지오텐신 2가 내하수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인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많은 호르몬을 온몸으로 보내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 즉 소변을 안 나가게 만드는 호르몬,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안 나가도 안 되는데 그걸 적절히 조절해 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많이 못 나가도록. 그래야지 내 몸 안에 물을 유지하고 있어야 혈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내 몸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빨리 수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중에서 내 몸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지오텐신2가 뇌하 수치에서 AD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신장에 가서 물을 재흡수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같으면 더 많이 나갔을 물을 재흡수를 시켜서 소변량을 줄어들게 하고 내 몸에 물을 붙잡아 놓는 일을 이제 뇌하수체에서 안지오텐신2가 뇌하수체에 자극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부신피질. 부신은 신장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부신인데 그 피질의 껍데기에서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안지오텐신2가 여기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혈압하고 관계 있는 용어들입니다.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면 얘가 또 신장의 끄트머리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역시 소금기를 내보내는 거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 소금 농도가 높으니까 역시 물은 또 몸 안으로 밖으로 안 나가고 몸 안에 더 끌어당겨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해가지고 1차적으로 얘는 나가는 소금기를 끌어들이면은 그 다음에 물도 따라서 오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내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안지오텐신2가 혈관, 그 다음에 부신피질, 뇌하수체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그게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혈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몸 안에만 이제 물도 나가는 물도 끌어당겼고 못 나가게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근데 내 몸에 물이라는 게 결국은 혈액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내 몸에 나가지 않은데 많은 경우도 많아요. 이걸 부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래서 어떤 때는 병이 있는 사람들 복수 이런 것도 원래 혈액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부었다 이런 사람도 혈액 안에 적당히 있어야 될 것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우리 몸 전체의 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혈관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신을 돌아가지고 폐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가득 머금고 심장으로 돌아올라 하는데, 심장에서는 또 아까 이제 내보내는데 힘들어가지고 좀 덜 내보내고 힘들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역시 심장은 또 부담이 가요. 그걸 전부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모릅니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기능을 해서 혈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이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면은 넣어줌으로써 그것이 내 몸에서 필요한 양이 되겠는데,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나빠져서 복수가 많이 채여서 혈관에 물이 빠져나갔다든지 부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 몸 전체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심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안지오텐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교감신경은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역시 혈압을 올리는 데 작동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뭐 다른 기능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교감신경 수용체에는 알파와 베타 두 가지 수용체가 있다.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5천지의 수용체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전부 다가 수용체 이야기. 그래서 알파 수용체는 혈관 수축, 베타 수용체는 이완 이렇게 되는데, 혈압을 올리는 건 주로 이제 수축이니까 여기서 보면 알파1 수용체, 베타1 수용체,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주로 심장 박동을 세게 떼게 하거나 더 뛰게 하거나, 얘는 혈관을 수축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압력을 높이는 작동을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서 내가 혈압이 떨어졌네, 아이고 혈압이 높네, 물이 많이 보였네,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네,
빨리 레닌이 안 오나 뭐 이런 것들을 수용체들이 다 하는.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이제 늘 보던 게 왜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호르몬 뭐 이런 것만 알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너무 복잡한 일이 우리 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알파는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베타는 심장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혈압을 올리고, 그 일이 지속되면은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된다.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근데 우리는 달리기를 막 하면 혈압이 막 올라요. 그래서 좀 쉬면은 원래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확 열이 오르면 그때는 막 교감신경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혈압을 끝까지 올리지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이제 풀면 금방 자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그 베이스에는 수용체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용체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승전 글리코 영양소. 수용체를 만드는 게 글리코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 안에서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오만 검사를 다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제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거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더 문제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계속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별일 없다, 별일 없다 이게. 이번에 제가 아는 분 비형 간염이 있었는데, 그 이제 활동성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국가에서 검사,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병원에 가니까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해마다 국가 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면 간경화 말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도 몇 건 보기는 했으나, 근데 이분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일단 빨리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셔라, 이제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급히 이제 그 부인은 이걸 많이 드셨는데 남편은 안 드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괜찮다고. 근데 지금까지 정말 괜찮았대요. 국가검진에서도 너무 지극히 정상이라 가지고 최근 2년 전에 실비보험도 들었다 하거든요. 한 달에 뭐 3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 이번에 많이 나온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몸 안에서는 분명히 간염 보균자면 지금 활동성이 아니라도 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압은 뭐 앉아서 재라, 서서 재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재든 간에 혈압은 정상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신체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간경화 말기라는데 아무것도. 그 이제 이번에 보니까 막 흑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2, 3일 만에 생겼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이제 혈압을 재가지고 보는데,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문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으니 늘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병원에 가면 뭘 조심하라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도 조심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혈압은 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 신경도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 눈에 혈관 터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그분은 이게 혈관이 염증이 있구나. 아무리 가는 혈관이라도 함부로 터지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터질 때는 내 혈관이 염증이 있구나. 글리콘 먹어야 되겠네. 뭐 이쪽으로 가겠지 이야기는. 왜냐하면 병원에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주사나 뭐 약 쓰면은 금방 흡수되는데, 그거는 이제 염증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에 참 염두에 두고 걱정하면서 얘기를 일반인들한테, 자기는 너무 건강하대요. 지금 뭐 치료 잘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는, 우리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병원에 가면 아직 진단이 안 내려지는 시기예요. 이때에 이제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병원 가면 경과를 두고 보자. 이 병이 커가는 시기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의료인들도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되면 다시 오라 해가지고 뭐 약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부산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서울을 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갔는데 가니까 어머 당신은 무슨 병이다, 역시 서울이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가지고 병이 자라는 시간이 많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행히 서울 가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그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막 명의라고 찾아가죠. 돈 줘야 TV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말씀해 보시면, 그래 나중에 내 불편하면 먹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불편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는 의지로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약을 먹고, 이거는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약물을 이용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라 하잖아요. 평생 약을 먹으라 하는 것은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조심하라 하는데, 소금을, 저는 이거 밥그릇인 줄 알았어요. 소금을 이렇게 큰 그릇에 5g을 먹어야 적당하다고 WHO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12.2g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혈압을 낮추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낮춰졌다면 지금 뭐 혈액투석병원이 이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은 아까 이제 제가 그 기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약을 들으면 아, 그런 기능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이뇨제, 피가 혈액이 많으면 너무너무 압력이 높아지니까는 빼주기 위해서 이뇨제를 주지만, 이뇨제를 준다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전해질을 다 빼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병이 옵니다. 또 그 약은 항상 약을 부르고 약은 병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일한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얘는 뭐냐면 심장이 힘차게 팍팍 뛰어야 되는데 칼슘을 가는 통로를 차단하니까 심장이 살살 뛰는 거예요. 살살 뛰어서 혈압이 낮게 체크되는 거예요. 그게 참 더 숨겨주죠, 문제를. 그 다음에 아까 알파, 베타 다 나왔었죠, 수용체.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안지오텐신이나 알파 차단 이런 것들이 단지 거기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닌데, 이 혈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차단을 시키고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다음 병이 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 병이 오거든요. 대부분의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의사한테 진단받고 약국에서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 약물의 부작용을 보면 전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ACE라는 효소는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혈압을 적당히 올려줘야 되는데 전환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혈압은 안 올라가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억제, 그 다음에 차단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2차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또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도움을 받는 경우 있지만 대신에 이 약물들이 내 몸에서 얼마나 영양을 많이 빼앗아가는지. 요즘 먹는 거는 적은데, 요즘 음식이 거의 다가 영양이 충분한 음식이 잘 없는데 이렇게 빼앗아가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얘를 빼앗아가는 건 모든 항생제, 뭐 이런 약은 뭐 이뇨제니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이 엽산 찾아 먹기도 어려운데 겨우 내 몸에 좀 넣어놓으면, 약을 먹으면 얘들이 이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혈압은 이 경과가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죠. 심장 문제, 신장 문제, 머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인데, 그래서 이제 합병증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심부전, 관상동맥, 신장 이런 모든 것들을 불러오는 문제 원인이 고혈압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주의하세요. 식사는 이렇게 하세요.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으로 가셔라 했는데 안 가셨네요. 수용체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체, 정말 그러면 수용체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이냐.
오늘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우리 세포가 요렇게 머리카락같이 팔랑팔랑 날리는 것이 요것이 수용체예요. 앞에서 제가 수용체 많이 말씀드렸죠. 알파, 베타 수용체를. 요런 것들이 있으면서 레닌이 왔는지 안지오텐신 1이 왔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지한테 딱 맞는 게 오면 손을 딱 잡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얘들이 모자라면,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모자라면 어떤 거는 레닌을 못 알아차린다, 어떤 거는 바이러스를 못 알아차린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뭘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세포 표면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 이 단당류 8가지, 대자연에는 단당류로 치면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2개, 3개 모이면 이당류, 여러 개 모이면 다당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당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8가지를 먹어주기만 하면 너무 우리 몸 안에서는 얼마나 아까 복잡한 일이, 여러분들 지금 아까 배운 이론이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잘해가 학교 가가지고 6년간 공부하고 5년간 트레이닝을 받고 할 때 배우는 이론입니다. 그냥 이거는 기초에서 가르쳐 주지만 잘 몰라요. 실제로 임상에서 겪어봐야 아는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좋은 거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이 너무너무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얘들이 다 해결해 준단다.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여기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들이 이 아까 그 글리코 영양소라 하거든요. 그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다니는지, 레닌이 다니는지, 엔지오텐신이 다니는지를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해서 지하고 맞는 거 손잡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나 얘들이 왔으면 처리를 하고, 백혈구 어떤 면역세포로 불러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어디 문제가 생겼네 이런 거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모가 10만 개가 필요하고 10만 개가 너무너무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혈액형도 끄트머리에 붙은 요 단당류 하나가 혈액형을 결정합니다. 이 끄트머리가 혈액이 지나가면 또는 이제 산소가 지나가면 지한테 끌어들이고, 만약에 여기 O형은 모든 게 다 줄 수 있어요. 요렇게 똑같기 때문에 적군이라고 인지를 안 하는데 얘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상한 게 들어왔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혈 잘못해가지고 수혈사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끄트머리에 붙는 게 다른 데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임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많은 정자 중에서 얘들이 하나만 문을 열어주는 게, 이걸 열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들어가면은 이 꼬리를 딱 자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임신이 수정이 되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건 이제 백혈구, 백혈구 세포인데 얘들은 전부 다 이게 선모들이 많아요. 수용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 세포가 새롭게 거듭나다가 보면 불량품도 나오는데, 내가 어제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 그러면 오늘 만드는 세포는 조금 불량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기존에 만들어낼 때는 똑똑하니까 요 이상한 점이 나타났어 하라고 통신을 보내면 NK세포가 와서 처리를 하는데, NK세포 역시 요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 빼곡하게 10만 개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암세포에 빨대로 꽂아가지고 얘를 터뜨리면 얘를 청소하는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놈이 나타나면 기억해줘, 연락해줘 하는 메모리 세포도 있고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만은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뭐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들이 의과대학 생화학 교과서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부하는 의사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대요. 제가 30대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생학 교과서에 있다 찾아봐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의과대학 국가고시 칠 때는 영양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요즘 일반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진지 아냐. 그러니까 의사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놔야 된다.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면 그냥 인사겠죠. 좋은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즘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 중에는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제가 말할 때도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 제가 먼저 이 병은 이렇고 이렇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자기 아는 거하고 병원에 들은 거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견말리 KBS 원에서도 일본의 초장수 노인들을 조사를 하니 역시 세포에 선모가 많고 쌩쌩하게 병 없이 오래 살더라라는 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도 마찬가지로 이 수용체가 기니까 건강하게 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암세포도 이방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나운서들은 적어준 걸 읽기 때문에 아마 아까 허참? 그분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 알았다면 먹었을 텐데 아나운서는 적어준 거 그냥 읽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여기서 듣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글리코 영양소 8가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전이 돌아가게 만드는, 아까는 제가 혈압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모가 있음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혈압을 정상을 유지한다든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자기네들끼리 신호주고 하는 것을 이 글리코 영양소가 선모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요즘은 자기네들도 알아요. 의사들도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 이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에는 이런데. 근데 부산에 아직도 그런 의사 제가 못 만났어요. 있긴 있겠죠. 대학병원에. 아프다는 것은 아까처럼 그러한 속의 내부의 기전으로 이 세포의 선모가 문제가 있어서 얘들이 생기도록 방치한 거예요. 선모가 모자라거나 뭐 잘못돼서. 그래서 뿌리에서 염증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도 제가 케어하는 어떤 분이 뭐 자기는 다당체 알러지가 있다 이러시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드러기가 난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참을만 하면 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나도록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했는데 가려우면 뭐를 좀 바르고 하시라 했는데 아무래도 엠브로토즈 자기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두드러기가 많이 난다, 설사가 많이 난다, 아니면 토한다, 이런 것은 우리 몸의 신체의 기전이 이게 청소 기전이에요. 자연스러운.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수술하다가 이게 왜 뭐 바늘이나 뭐 가위나 뱃속에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신문에 나죠. 그걸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알 수도 있겠지만 얘가 안에서 계속 내 몸이 얘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이 숨어있던 것이 자꾸 바깥으로 밀려 나오니까 밖으로 뿜어내서 나오지는 않아도 얘가 이제 거기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 밖으로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케어했던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뇌졸중이 와가지고 입원했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소변도 혼자 못 볼 뻔했는데 소변도 혼자 보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재활외과 의사가 정말 자기네들이 치료를 잘한 것 같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분이 한참 있다가 내 엉덩이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러길래 유리 조각이 이만한 게 여기 엉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엠브로토즈를 드시니까 이게 안에서 이때까지 숨어있던 것이 삐직삐직 해가지고 얘가 밖으로 이게 볼록치는 않는데 그게 이제 염증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유리 조각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있어서 안 될 것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했다, 간 이식을 했을 때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 이유가 이런 면역이 작용을 하면 내 몸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장이 남의 끼 왔어. 그럼 얘는 적군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꾸 밖으로 몰아낸다, 아니면 염증이 생겨가 얘를 막 없애려고 하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감기도 더 잘 걸리고 뭐 사람 모는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면역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적군으로 인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해라, 가는 것도 조심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 몸은 내 거 아닌 건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서 설사를 한다. 어른들은요 설사하면 가능하면 물 많이 마시고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뭐 그것도 물론 정도는 있겠지만
지사제를 먹으면 썩은 것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토하는 것도 안 토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뭐 손 넣어가 토하는 거 이거는 병이지만 토하는 거는 나오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은 것이 밖으로 나가면 내 몸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기니 뭐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약 한 방 쓰면 싹 들어가면 오 명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명이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던 나쁜 것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더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이제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이 의사들이 보는 저는 이걸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바닥에 물이 철철 새는데 현대의학은 바닥만 닦고 있는 의사 간호사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고혈압을 얘기를 하니 이제 이 혈관이 깨끗하고 아주 잘 치여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혈액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찌꺼기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죽상경화증이라는 이제 혈관이 요렇게 됐을 때는 너무너무 잘 달리는데 이제 뭔가 이상이 있어가 조금씩 찌꺼기가 끼이고 기름이 찌꺼기가 끼이고 아니면은 내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고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찌꺼기들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여기 찌꺼기가 붙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찌꺼기가 쌓이다가 길이 막히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맑아도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런 찌꺼기들 같은 이제 혈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심장에 생기면 제일 먼저 알아차리죠. 심근경색증이다 이런데 가슴이 아파요. 아니 우리 이제 심장 이식 수술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홍보하면서 이제 기부하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아파요. 사실 가슴은 안 아파요. 애들 그냥 새파래가지고 자라지부터 성장이 안 되죠. 막 초록색같이 해가지고 앉아있고 어른들도 심근경색증이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증상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안 아프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또는 이 팔이 아프다거나 등허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이제 막힌 곳이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죠. 션트를 뭐 3개 넣었다 2개 넣었다 이제 이거는 그분들은 이제 치료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병원 가까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가까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병원 처음에 지을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중간쯤 짓고 나면 시끄럽다 뭐 앰뷸런스 소리 우린 듣기 싫다 이가 떠들면 병원에서 또 돈을 좀 줘요. 그럼 또 조용해져요. 근데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대학병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조금 머쓱하시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런 질병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되는데 우리 몸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다 독소다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소나기 오듯이 들어부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걸 알았을 때는 처음에 한 번은 소나기 오듯이 들어부어주는 것이 클린인데 이 최고의 제품으로 클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드셔도 되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칼슘이 온몸에서 필요한데도 엉뚱한 데 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팔이 아팠고 척추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얘를 먹어서 그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자리에 보내거나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리코 영양소가 있어야만이 얘들이 다 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 몸은 가뭄이 들어가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지금 영양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막 홍수나듯이 들어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클린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드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동 주문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로 꾸준히 먹으면 혜택이 얼마나 오느냐 하면 1년이 지나면은 이 정도 37만 9천 원, 또 50만 원을 자동 구매하면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세기에 사신 이분도 음식물로 당신의 의사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16세기에 살았는 이 사람, 파라셀수스라는 사람도 16세기라면 1500년 되잖아요. 이때에 벌써 이 사람은 인체에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주면 좋다.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지 뭐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어떠냐면은 글리코 영양소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은데 이것은 제약회사는 합성으로 하잖아요. 합성으로 하니까 절대로 합성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특허라는 그 부분으로서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합성이 아니면 이게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이 아니면 천연이 아니면 그러니까 천연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분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만들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는 그 원료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것을 자세히 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내는 일을 안다면 비싸다고 생각하기는 이론적으로도 생각해도 비싸진 않은데 뭐 내가 사 먹기에는 뭐 벅찰 수 있겠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면 비싸다라고 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세히 안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께서 속으로 이런 복잡한 일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단순히 벌어서 사서 먹여주면 되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럼 나 먹어볼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모두 같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100살을 살든 뭐 90살을 살든 아주 싱싱하고 막 창창하게 쫓아다니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거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